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실행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적으라는 건 그냥 여기처럼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이 괄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조건 실행되죠. 왜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참이니까 실행하면 여기에 참이라고 나옵니다. 거짓은 안 나오고요. 왜냐면 거짓이니까. 이게 조건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문제 시작. 이거는 그냥 둘게요.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A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A는 변수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이 10이라는 건 여기서 A는 뭐죠? 그쵸. 값이니까 10으로 놓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0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방향이죠. 이거를 읽어보시면 여기 같다라고 나와 있죠. 10은 10과 같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 실행될 거니까 여기다 참이라고 쓰시면 돼요. T1, true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같지 않다. 반전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값인데 몇일까요? 그죠? 10이에요. 그래서 10은 10과 같지 않다 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false예요. 그래서 실행 안 되니까 실행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쓰면 돼요. 거짓이라는 의미로 F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쵸. A의 값이 A는 10이라고 선언되고 저장된 이후로 뭐 A는 뭐 15 이런 식으로 값을 재정의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이에요. 그러면 10은 10보다 크다가 되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값이 10일 거니까 10은 10 이상이다. 참이죠. 그러면 참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변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B라는 새로운 변수 나왔어요. B의 값은 10이고, 그쵸? 그러면 이 조건식은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쵸? 10은 10과 같다요. A에도 10이 들어있고 B에도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니까 T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참 3 또는 뭐 T3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여기는 처음 보는 형태죠. 보시면 대입연산자 하나 있고 비교연산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산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2번,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2번에서 1번으로 진행될까요? 2번에서 1번으로. 네, 2번에서 1번 순서예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1번 먼저 되면 A의 값이 C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C는
뭐 이런 식으로 남을 텐데 비교 연산자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하나 없죠. 그럼 비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랑 B 얘네 둘이를 먼저 연산하고 나서 그 연산의 결과가 C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 과정, 2번 과정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A랑 B 다르다죠. 이거 하기 전에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검색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고. 보기 편한 거로 보겠습니다. 이걸 보죠. 일단은 우리가 비교하던 게 이거랑 대입연산자였죠. 대입연산자는 좀 순위가 낮고요. 그리고 비교연산자니까 비교연산자가 훨씬 더 높죠. 위로 갈수록 높음이고 밑으로 갈수록 낮음이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는 A, not B였잖아요. 이게 먼저 있으니까 이거보다 높으니까 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보기 불편하다 아니면 뭐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자료는 많고요. 이게 좀 낫겠네요. 순위가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얘는 여기로 보면 6이고 대입연산자는 9이죠. 그래서 먼저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도 10이 들어있고 B도 10이 들어있으니까 비교하면은 결과 어때요? 거짓이죠? 그러면 펄스가 남을 거고 이 펄스가 C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C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여기서는 값이죠. 왜냐면 이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인데 어떤 값이냐면 펄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얘네의 연산 결과 펄스니까 그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짓이니까 거짓 F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값이죠? 그 값이 펄스니까 펄스는 펄스랑 같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쵸? 얘는 참입니다. true예요. 그래서 실행되고요. 안쪽 실행되니까 not이라는 키워드는 처음 봤는데 반전이고요, 진짜로. 얘는 이제 비교연산의 의미에서 not이었는데 이 앞에다가 not을 써주면 뭐 내가 true였다 그러면 not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 true는 false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C는 값이죠. 근데 어떤 값이냐면 false가 들어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앞에 not이 붙어있죠. not false. 얘는 뭐가 될까요? true가 돼요. 그래서 항상 참인 조건문이 됩니다.
T5.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얘가 true인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not true라고 보면 되겠네요. not true면 false니까 거짓이라서 실행 안 될 거고 안쪽. 자, 그러면 여기서 D는 true라는 값을 그냥 넣어줬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C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쵸? false가 들어있고요. D에는 true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어때요? 그쵸? false는 true랑 다르다, 뭐 같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T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길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좀 AND랑 O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D와 OR에 대한 설명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조건식도 되게 길죠.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중간에 AND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데 연산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true랑 false 중에 true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ue랑 -6이랑 AND 가능한가요? 얘는 정수고 얘는 논리값이죠. 안되죠. 그러면 -6이랑 -10 대소 비교했을 때 참 거짓, 참이죠. 그래서 -6이 -10보다 크니까 참이라서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 하나 남아있죠. 앞에 먼저 봤을 때 true랑 true가 AND로 엮이면 결과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고요. 그래서 왜 true랑 true가 AND로 엮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왜 그러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문으로 하나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고 아시아에 있다고 하게요. 아시아에 있고 분단국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대한민국 아시아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있고니까 뭐뭐이고 이거면 AND예요. 그리고 분단국가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AND는 둘 다 참이어야 돼요. 비교하는 대상이 둘 다 참이어야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있고 분단국가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죠? 거짓이에요. 자, 그리고 이고니까 AND 분단국가인 건 맞는데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문장인가요? 거짓이죠. 그래서 false랑 true가 AND로 엮이면 거짓입니다. 네, 그럼 다시 아시아로 바꾸고요. 분단국가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시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죠? 이고니까 AND. 근데 그래서 분단국가가 아니다. 얘는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그리고 유럽에 있고 분단 국가가 아니다. 이때는 둘 다 거짓이죠. 이거는 그냥 거짓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end로 엮여 있을 때 false가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문장은 거짓으로 나오죠. end로 엮여 있을 때는 비교하는 대상이 둘 다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 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남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0은 10과 다르다. 거짓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연산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됩니다. F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엔 뭐부터 해야 될까요? 15. 그쵸. 여기도 먼저 해야죠. 근데 얘는 거짓이죠. 그 다음에 F랑 마이너스 6이랑 못하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0 그쵸. 거짓이죠? 여기다 써요.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과 거짓 이거죠. 그래서 F 거짓이 된 거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F랑 10이랑 AND 못하죠. 그러면 10과 10은 다르다. 거짓이죠. 그러면 F랑 F는 AND로 엮여 있으면 거짓이죠. 오어가 나왔네요. 이번엔 오어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비슷한 예문으로 할 건데 거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거나 분단국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맞는 말이죠. 앞뒤로 맞죠? 네, 그럼 이 문장 맞는 말인가요? 네. 네, 맞죠? 유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는 거짓이죠. 네. 근데 거나잖아요. 이때는 오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어인데 분단국가이다. 오브라고 했네. 맞는 말이죠. 분단국가.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장은 맞는 말인가요? 결과적으로? 거나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두 다 헷갈리시나요? 이때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거나면은 얘가 진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는데 뭐 유럽에 있거나 라고 하면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근데 뒤에 하나는 참이죠. 이때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거나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돼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거나랑 뭐뭐 이고의 차이가, 이고가 end가 참이려면 둘 다 참이어야 했죠. 근데 여기서 거나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장은. 그럼 이거는 아시아에 있거나 통일국가라고 하겠습니다. 통일국가.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거 맞죠? 거나 그리고 통일국가이다. 통일국가 아니죠. 근데 이 문장은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니까 참이죠. 맞는 문장이죠. 거나잖아요. T. 자,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둘 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 어때요? 그냥 틀린 문장이죠, 이때는. 왜냐면 둘 다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and랑 or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or는 둘 다 틀릴 때만 틀린 말이고, and는 둘 다 true일 때만 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or에는 이제 하나라도 참이 있다. 그땐 참이고요. and로 엮여 있을 때는 f, 거짓이 한 개 이상이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참이죠. 그러면 거짓과 참이 5로 엮여 있으니까 참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죠. 다 참만 나왔죠? 왜냐면 이 조건식이 다 참인 것들만 실행됐으니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내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좀 이거를 내가 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씁시다. 그냥 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T8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풀었을 때는 이 조건식 참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결과에 T8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조건식은 잘못 판단한 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조건식 마지막은 여기서 풀었으면은 쉬웠을 겁니다. 똑같죠? 똑같죠? 네. 거짓과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터 에그 같은 게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거짓이라 생각했는데 F5가 여기에 나왔다. 그거는 이제 조건식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풀어보실 때 이거 하나 하고
실행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조건식은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 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거짓이라 했구나. 난 이거 거짓이라 판단해가지고 여기다 거짓 썼는데 여기에 거짓이 나왔으면 뭐야 이거 거짓이 아니라 참이네? 하고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한 번에 다 풀고 나서 여기 실행해보세요.